초창기 때는 아이들이 과외 집단이 비교적 높은 거로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오히려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그러면 특목고 학생들은 뭐냐?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봐도 그 학생들이 원래 우수했던 학생들이지 그 학생들이 특목고에 가가지고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들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던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 연구 그 결과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 과학에 대한 어떤 효능감, 과학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부분들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들이 과연 이러한 효능감과 즐거움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역으로 말하면 이런 지점들을 오히려 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교육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어떤 경쟁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너는 모자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너 이 정도 가려면 더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대부분이 다 또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참된 즐거운 맛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두 과목 이상의 학원 수강은 상당히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습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에 있어서의 정말 핵심은 복습인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아이들도 학습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을 그렇게 다니게 되면 그런 어떤 스스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게 설명해주고 친구를 못하는 애들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아이가 훨씬 더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왜 그런가? 그건 바로 인지정교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정교화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학습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개념을 더욱더 세밀하게 정립을 해보게 됩니다. 독서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학업적인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사회성도 좋아지더라. 이런 아이들의 그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것들은 근면하다라는 거죠. 우리 책을 스스로가 읽는다는 것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도 사교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상당 부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의 문제라든지 지적 능력들에게 상당 부분 자극을 준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국어과의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학습의 경우에는 우리 기억력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을 넘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 가급적 안 해도 괜찮다라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교과서 문제 가지고 유제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집에 있는 거 간단하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풀이로 가는 게 통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수능 출제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기억이나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를 지향하고, 어떤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선행학습보다는 이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수학습이 돼야 되는 거고, 기초 개념을 알아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앞에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것만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뒤에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이러한 이제 지점들에서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복습, 심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못 따라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은 모국어 능력입니다.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영어를 습득을 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어 교육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하다가 이제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가는 것들이 타당하다. 전과목 보습하고는 타당하지 않다. 전과목을 하는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오히려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건 쥐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녀가 취약한 경우에 좀 한두 과목으로 한정해서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충하는 사교육으로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영어주기 교육 하지 않아도 된다. 책 많이 읽혀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서를 통한 어떤 지구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게 있으면은요, 중반전 이후서부터는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10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령 고등학교 때 성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대학교 가면 그 친구들은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공간을 개척해낼 수 있는
진리를 향한 공간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내시면 굳이 우리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길을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